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된 여자입니다. 정말 세월 빠르죠? 20대 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 것 같더니 이상하게 50이 넘어서부터는 자고 일어나면 3년씩 지나는 것처럼 시간이 빨리 흐르곤 하더라고요. 제가 시간의 흐름을 느끼는 또 다른 지점은 바로 제 딸아이를 보면서입니다. 딸아이가 처음 제 뱃속에 자리 잡은 걸 알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저 아이가 저렇게 커서 시집을 가겠다고 하니 순간순간 와, 정말 시간의 흐름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영역이 맞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낳았지만 정말 특출난 아이입니다. 공부를 잘했다거나 머리가 아주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아이 자체가 너도밤나무처럼 단단합니다. 제가 살아보니 공부 잘하는 거 다 소용없고 돈 잘 버는 것도 사는 형편을 편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은 아니더라고요. 제 주변에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 자의건 타의건 이상한 사건들에 연루돼서 콩밥 한 번씩은 다 먹었고 돈 잘 버는 사람들도 자의건 타의건 간에 온갖 인생 풍파 안에서 괴로워하는 걸 많이 봤거든요. 저도 한때는 공부 좀 더 할 걸, 돈 좀 더 열심히 벌 걸이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이 나이쯤 되고 보니까 그냥 딱 적당히 내가 감당할 만큼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가지고 있으면 평범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 성품만 단단하면 외부적으로는 변하는 상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잘 살 수 있다고나 할까요? 고맙게도 제 딸은 그런 아이입니다. 제 딸 성이 장씨인데 별명이 장다르크예요. 별명에서 느껴지시죠? 제 딸의 성격과 성향이 학교 다닐 때부터 불의는 못 참고 그것 때문에 제가 몇 번씩 학교를 쫓아가 손이 발이 되게 빈 적도 있었고 다른 사람한테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딸은 희한하게 엄청난 자기 편들을 만들곤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딸이 폭력 시비에 휘말렸다는 겁니다. 기절할 듯 놀라서 신발도 짝짝이로 신고 경찰서로 뛰어갔죠. 얘, 너 무슨 일이야? 폭력이라니? 아니, 너 사람 때렸어? 엄마. 때리긴 때렸는데 사람은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사람이 아니면 뭘 때려야 경찰서를 오니? 황망하게 딸을 멍하게 바라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있는 대로 멍이 든 험악한 남자 하나가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사람이 아니야? 저놈의 기집애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너 아직 나한테 덜 맞았구나. 그래, 어디 한번 거기서 계속 그렇게 주둥이 나불나불 거려봐. 내가 아주 확 뭐야? 아저씨 지금 아저씨 입으로 나 때렸다고 자백한 거예요? 경탄 아저씨들 다 들으셨죠? 대체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학생 정도 돼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울면서 제 옷소매를 잡아 끌더라고요. 죄송해요. 이 언니 저 때문에 여기 왔어요.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얘,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이 언니가 뭐 어떻게 했는데? 울지 말고 얘기를 해봐. 저 사람 제 새아빠인데요. 저한테 술 따르라고 취해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이 언니가 보고 말려주다가 우리 아빠한테 뺨 맞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거 말리다가 아빠한테 막 맞았거든요. 그거 보고 이 언니가 저 구해주려다 그렇게 된 거예요. 저 때문이에요.
순간 경찰서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애의 말을 듣고 그 술 취한 남자 흥분해서 펄펄 뛰더라고요. 저놈의 기집애? 내가 가만 안 둬? 저기 어디서 엄마가 버리고 간 기집애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 아빠를 골로 보내려고 여시짓을 해? 그 남자는 흥분해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짓거리와 함께 그 아이 쪽으로 덤벼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휙 소리와 함께 제 앞에서 뭔가가 훅 날아가더라고요. 바로 제 딸이었습니다. 얼마나 정광석화처럼 일어나서 우다다 달려가 그 남자의 멱살을 잡는지 거기 있는 모두가 말릴 새가 없었어요. 저는 제 딸이 원더우먼이나 미스 마블 이런 히어로인 줄 알았다니까요. 얼마나 빠른지. 이러다가는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서 모두가 달려들어 딸과 그 남자를 떼어놓았죠. 그 남자는 술에 잔뜩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도 자기보다 한참 어린 학생한테 멱살을 잡혔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충격이었는지 얼이 빠져가지고 멍하게 저희를 차례차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저으며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아이고, 어떤 일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학생,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먼저 맞은 거는 알겠는데 그때는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고할 새도 없이 워낙 순식간에 폭력을 행사하시니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 아저씨가 저 때릴 때 제가 일부러 슈퍼 앞에 있는 CCTV 앞에서 맞았어요. 그거 갖고 오시면 아마 증거는 충분하실 거예요. CCTV 앞에서 맞았다고요? 아이고, 그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원래 법은 좀 멀리 있지만 CCTV는 가까이 있는 법이잖아요. 제가 불리할 것 같으면 CCTV 앞에서 명명백백히 찍히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하죠. 슈퍼에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거면 뭐 일 쉽죠 뭐. 더 이상 저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죠. 고맙습니다. 어머님, 따님이 참 당차네요. 이만 데리고 가시죠. 저희는 뭐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경찰이 마지막에 한 당차네요 하는 말은 칭찬 반, 감탄 반, 그리고 슬그머니 이런 아이를 키우느라 당신 참 힘들겠소라는 뉘앙스가 깔린 듯한 말이었습니다. 딱 그 경찰의 표현대로 저는 제 딸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버겁기도 하고 그래도 저런 성격이라 다행이다라는 안심도 되는 그런 아이였어요. 아마 애 아빠가 일찍 세상을 떠나 아이에게 온전한 부모 역할을 제가 다 못해주고 있다는 자책감을 상쇄시켜주는 성격이라서 그랬나 봐요. 딸아이를 끔찍하게 아꼈던 남편은 딸아이가 9살 때 갑작스런 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투병을 하면서 제가 남편을 원망하거나 정을 뗄 시간조차 주지 않았어요. 병이 발견된 후 딱 한 달 뒤에 자는 듯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 전까지 제 딸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장 큰 조력자는 제 남편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늘 하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네 뒤에 아빠 있어. 수습은 아빠가 할 테니까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 말이 마치 부적이나 주문이라도 된 것처럼 딸은 남편 생전에도 그랬지만 남편 사후에도 그 말 믿고 진짜 당당하게 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한 성격의 딸이 자기 날개 펴고 헐헐 날아갈 수 있게 제가 발목 잡지 않는 것, 그리고 날갯짓 하기 전, 즉 둥지를 떠나기 전까지는 제가 최선을 다해 아이를 뒷바라지할 것. 남편 사후 제 인생 목표는 그 2개로 아주 간단하게 줄어들었어요. 남편은 작은 금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장이나 기계 같은 데 들어가는 큰 금형을 뜨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자그마한 디자인 제품들, 자신의 브랜드에서 나오는 소품들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샘플을 빠른 시간 안에 솜씨 좋게 금형을 떠서 제공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꽤 입소문도 좋고 인기도 많았죠.
저도 손으로 하는 아기자기한 걸 좋아해서 연애할 때부터 남편한테 배우고 옆에서 일을 도와줘서 아예 낯선 분야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사업을 그냥 놀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가 뛰어들어 금융사업을 시작했죠. 그때 마침 각종 아이디어 샵들이 온라인에 생기면서 디자인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소용량으로 금형을 뜨기 위해 저희 집을 아름아름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평소보다 거의 7배, 8배나 되는 사람들이 저희 집에서 금형을 떠가면서 감사하게도 저는 아이가 다니고 싶은 학원,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지원을 마음껏 해줄 수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도 못 나온 제가 어엿한 한 회사의 사장님이 돼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저와 딸은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의지하는 사이로 살았습니다. 아이는 저를 성장시켰고 저는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도와주는 보완적인 관계였어요. 그것도 점점 아이가 크면서 역전되기는 했죠. 결정적인 건 제가 장롱 안에 꼭꼭 숨겨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아이가 발견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빼곡히 담겨 있었어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뚝 떼어서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시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곡차곡 모아서 보관했던 이유는 하나, 혹 죽기 전에라도 바로잡거나 찾아봐야 할 일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남겨둔 증거 자료가 없어 억울할 일이 생기면 그때는 정말 죽을 만큼 괴로울 것 같아서예요. 바로 학교폭력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때 저를 정말로 지독하게 괴롭혔던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친구들끼리 짖고 까불며 놀리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악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끝내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혼자 키우던 엄마가 그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있으니 입주해서 지내는 건 하지 않았지만 새벽같이 가서 밤늦게 돌아오곤 하셨죠. 엄마는 제가 태어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저를 혼자 키우기 위해 이 집 저 집 다니며 식모살이를 하셨고 그 집에서는 꽤 오랜 시간 살림을 맡아서 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주인집 아주머니는 아주 부잣집 외동딸이어서 살림에는 조금도 소질이 없었거든요. 거의 전 살림을 저희 엄마가 다 맡아서 하고 가끔 그 집 아빠가 저를 챙겨주는 게 그 아이 눈에 몹시도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자기 아빠를 꼬셔서 한재산 찾으려고 하는 아주 악독한 여자인 것 마냥 소문을 낸 거예요. 하지만 저희 엄마 진짜로 그런 분 아닙니다. 저한테 혹시나 피해가 갈까봐 절대 꿈에서라도 책 잡힐 짓 안 한다고 저한테 몇 번이고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낸 소문은 점점 악의적으로 번져서 처음에는 엄마를 의지하고 모든 걸 맡겼던 그 집 사모님, 즉 그 아이의 엄마까지 저희 엄마의 뺨을 때리고 의심하며 펄펄 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지 않더라고요. 결국 엄마는 주인집 남자 꼬신 파렴치한 사람으로 몰려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에서 나왔고 저는 학교에서 그런 여자의 딸, 남의 집 파탄 낸 여자의 딸로 완전히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무엇보다 저한테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줬다는 걸 가장 가슴 아파하셨어요. 어린 나이에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하기보다는 원망하기에 조금 더 급급했죠. 처신을 좀 더 잘하지 않았냐고 엄마에게 못된 말을 마구 쏟아내는 것. 그게 제가 엄마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엄마가 자기 정말 억울하다는 말을 남긴 채 저수지에서 발견되셨거든요. 그제야 뒤늦게 엄마를 믿어주지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지만 이미 때는 늦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엄마 사후에 더 이상한 소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괜히 들킨 것 같으니까 다 외면하고 회피하며 스스로 세상을 져버리는 선택을 한 무책임한 여자로 엄마를 몰아가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누구보다 귀하고 소중한 엄마였는데 말이죠. 학교에서의 소문도 당연히 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잃고 혼자가 되었고 그 아이의 악의적인 소문내기는 점점 더 심해져 가기만 했어요. 아이들의 괴롭힘도 수위를 넘기 시작했죠. 더 억울한 건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로 바람을 피운 건 맞는데 그게 저희 엄마가 아닌 다른 여자였더라고요. 한마디로 저희 엄마 그저 억울하게 오해받은 채 세상을 떠나버리신 거죠. 엄마가 너무 보고 싶고 엄마한테 미안하고 복합적인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때는 늦은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때의 기억들이 너무 억울해서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던 증거 자료를 하나하나 다 모아두고 있었거든요. 제 일기장도 함께요. 그런데 참 세상이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저를 괴롭혔던 그 아이들은 한때 학창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람 괴롭혔던 건 싹 잊은 채 모두 건실하게 자기 삶을 잘 꾸려서 살더라고요. 그저 억울하고 힘든 건 피해자인 저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이 억울함이 풀릴 날이 있겠거니 하면서 모아둔 그 자료들을 아이가 대학교 다닐 때 그만 들키고 말았어요. 제가 잘 숨긴다고 숨겼는데 집에서 뭔가를 찾다가 발견한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심각하게 그 자료들을 내밀며 이게 뭐냐고 묻는 아이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이런 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묻는 아이에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피해자일 수밖에 없었던 무능력한 엄마의 모습을 들키는 게 창피할 뿐이었죠. 그날 이후 아이는 저의 보호자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툭 하면 엄마는 내가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가서든지 제 보호자처럼 굴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든든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아이한테 큰 부담을 준 것만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억울한 거 나중에 내가 꼭 풀어줄게. 그러니까 우선 엄마는 고등학교부터 졸업하자. 갑자기? 이 나이에 무슨 고등학교야.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엄마,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 나면 그 시절에 엄마한테도 좀 덜 미안하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시절에 엄마에게 덜 미안하지 않겠냐는 딸의 말에 눈물이 왈칵 솟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딸을 선생님 삼아 공부를 했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넣고 바로 대학도 들어갔습니다. 아들, 딸뻘 동기들과 다니는 게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다들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귀찮아하는 것도 없이 챙겨주면서 절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니, 어린애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제가 밥 한 번 사면 꼭 커피는 자기네들이 사고 언니, 누나 하면서 밥도 사고 그러대요. 덕분에 암흑으로 끝났던 저의 학창시절은 총 천연색으로 다시 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사업도 안정되고 대학 공부도 즐거웠지요. 금형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디자인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게 너무 신났습니다. 결국 저는 어린 친구들 볼랏도 없게 최우수 졸업이라는 영광까지 손에 넣었지요. 졸업식 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세상에 같이 공부한 어린 친구들이 자기네들끼리 돈 모아서 저한테 글쎄 목걸이를 선물해 준 거 있죠. 라 돌체비타. 바로 달콤한 인생이라는 뜻의 라틴어 레터링으로 만들어진 목걸이였어요. 언니, 지난 4년간 저희 밥값만 진짜 엄청 쓰셨을 텐데 저희가 이것밖에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대신 언니가 저희 필요하다고 하면 꼭 다 모여서 성심성의껏 도와드릴게요. 그 말이 얼마나 예쁘던지
제 딸도 눈물 꾹 참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큰언니, 제 딸한테는 작은언니라고 부르며 아이들이 우르르 같이 사진을 찍어줘서 저 그 졸업식에서 제일 사진 많이 찍고 꽃다발 제일 많이 든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딸이 저한테 한 가지 또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딸이 예약했다는 멋진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때였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는데 인사시켜도 되지? 뭐? 너 남자친구 만나고 있었어? 아, 그럼 이미 뭐해? 이지성에. 남자친구 없이 사는 게 더 힘들지. 대체 어디를 봐서 내가 싱글일 것 같아? 딸은 피식 웃으며 밥그릇 손짓을 했습니다. 곧이어 누군가 들어오며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딸의 남자친구는 꽤 번듯하고 멋있었습니다. 둘이 1년을 넘게 사귀었다는데 여전히 깍듯하게 예의 차리고 존댓말 쓰는 것도 제 눈에는 보기 좋더라고요. 그렇게 제 졸업식 날 남자친구를 인사시킨 딸아이는 그로부터 몇 주 뒤 저에게 상견례 날을 잡겠다고 통고를 했습니다. 뭔가 쓸쓸한데 기쁘기도 하고 갑자기 상견례라니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워낙 알아서 잘하는 아이니까 제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딸은 뭐가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저한테 며칠 전부터 옷도 사입히고 가방도 명품으로 하나 쥐어주더라고요. 비싼 미장원에 데리고 가서 머리도 새로 하게 하고 상견례 당일에는 큰돈 들여 드라이에 메이크업까지 시켜주었습니다. 내심 좀 미안하더라고요. 남자애가 좀 사는 집 아이라고 언뜻 들었는데 그 집에 나를 보이기가 창피해서 그러나 싶었거든요. 엄마가 못나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자식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도랑치고 카지 잡고 꺽 먹고 알 먹고 라는 말 알지? 이런 기회에 원래 옷도 한 벌 하고 명품도 하나 사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아이라인 관자놀이까지 그려놨으니까 눈에 힘 팍 주고, 오케이? 참, 엄마보다 100배 나은 딸이죠. 엄마, 그리고 상견례장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쫄지 말고, 알았어? 내가 쫄 일은 또 뭐야. 우리 딸이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데. 왜, 엄마 쫄아야 할 일 있어? 아니, 혹시나 해서 그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상견례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입니다. 상견례를 하는 장소는 고급 한정식집,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방이었습니다. 얼마나 굽이굽이 들어가는지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찾아가겠다 생각이 들 정도였죠.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한 딸은 저보고 차에서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밖에서 뭔가 통화를 한참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팔짱을 딱 끼고 상견례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리고 먼저 와 있던 사돈 어르신 두 분이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저도 모르게 비틀거렸습니다. 10수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저희 엄마에게 이상한 소문을 씌워 세상을 떠나게 한 주인집 딸. 그 아이가 세상 거만한 얼굴로 거기 서 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아이도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기막히다는 얼굴로 저한테 툭 말을 내뱉더라고요. 어머,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앞에 나타나니? 참 이상하죠. 저는 이미 그 고등학생이 아니고 소문이나 추문에 휩싸인 것도 아님에도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때 그 시절에 피해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서로를 물어뜯고 싸우는 짐승들은
한눈에 상대의 전력을 파악한다죠. 그 아이도 그런 듯 했습니다. 제가 딱 얼어붙어 있는 걸 보고는 예전에 그 거만하고 못된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바깥사돈 될 사람은 그저 가만히 그 상황을 보고만 있었고요. 아우, 네 딸이었니? 그래도 어떻게 피가 잘 섞였나 봐. 딸은 너보다 코딱지만큼 낫기는 하더라. 그래도 어딘지 모르게 빈티 줄줄 흘리고 다녀서 며느리를 들이면 떼국물 벗기는데 시간 좀 걸리겠다 했는데 네 핏줄이면 돈을 아무리 싸발라도 천티는 못 가리겠네. 제가 아닌 딸을 욕하니 그제야 나갔던 정신이 들어오더라고요. 말 조심해. 나 너한테 진짜 할 말 많은 거 평생 참고 살았어. 그 못된 입을 아직도 그렇게 놀리면서 사니 너는? 나 내 딸 시집 안 보내. 무슨 국물을 벗겨? 야, 내 딸 너 같은 거한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물을 확 뿌리더라고요. 분노와 수치가 동시에 몰려오던 그때 그 아이의 얼굴에 물 2컵이 촥촥 끼얹어졌습니다. 놀래서 보니 제 딸이 양손에 컵을 들고 그 아이를 빤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가해자는 참 시간이 지나도 말이 많아. 안 그래, 엄마? 이게 다 쫄려서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거는 아는데 인정하는 순간 바닥 치는 거 아니까. 애써서 바득바득 아닌 척하느라 저렇게 거지같이 구는 거지. 딸의 말에 깜짝 놀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애도 놀래서 빤히 딸을 노려보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뒤쪽에 서서 가만히 보고 있던 그 아이의 아들이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잘못을 인정 안 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공개적 망신당하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제 말 믿으시겠어요? 뭐? 너 지금 이게 네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 엄마는 지금 성안동에서 잘 살고 계시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희 아버지랑 산다고 해서 제 어머니 노릇 할 생각 마시라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랑 살면서 애인은 또 밖에 엄청 꽁꽁 숨겨두셨더라고요. 여기 사진이 몇 장 있는데 아버지도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딸의 남자친구는 탁자 앞에 사진을 쭉 뿌렸습니다. 딱 봐도 한두 명이 아닌 바람 피우는 상대와 찍힌 사진들이 즐비하더라고요. 그 아이는 몹시 당황하며 그 사진을 손으로 걸어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보고 허둥지둥 변명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오해인데. 오해? 나도 사람 쓸 줄 알고 이미 알고 있었어. 아들놈한테 쪽팔려서 아니라고 말했지만 내가 먼저 알았다고. 내가 미친놈이지. 어휴, 너 같은 거한테 올려서. 뭐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그리고 이 자리에서 까자고 한 건 애들이야. 고맙게 생각해. 차례 망신당하면 조곤조곤 밟힐 거 한 번에 겪게 해주는 거니까.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야. 아줌마, 뒤늦게 저 집 들어가서 아들 엄청 구박했던데. 우리 연인 아니에요. 동지지. 아줌마라는 가해자에게 엄마를 잃은 사람, 그리고 엄마의 젊음을 잃은 사람. 아줌마 무너뜨리려고 우리 힘 합친 거라고. 이 자리는 상견례 자리가 아니고 아줌마 상 치르는 자리라고요. 이제 파악이 되나요? 뭐? 진짜 어이가 없네? 내가 무슨 가해자야? 그리고 네 엄마? 집도 절도 가족도 없는 사고 묻힌 외로운 거 우리 집에서 걷어 키운 거 세상이 다 아는데 내가 무슨 가해자야? 그때였습니다. 그 어이없는 말을 짓거리는 입을 확 쳐야 하나 꼬매야 하나 불끈하고 있는데 벌컥 룸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우르르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 그 앞에 섰습니다. 너희들? 아줌마야? 우리 언니 괴롭히는 개차가니?
인상은 과학이야 진짜. 딱 그짓하게 생겼네 보니까. 확 그냥 어디 우리 누나한테 뭐? 집도 절도 가족도 없다고? 동생들이 이렇게 한가득인데? 우리 큰 누나 한 번만 더 무시하고 건드려봐 아주 그냥 확 그냥. 언니 가요. 사람이랑 말해도 피곤한데 사람 아닌 거랑 왜 말을 섞고 있어요. 어머 언니 물 맞았어요? 왜 젖었어? 그냥 똥물을 부어버릴라. 아이씨. 바로 제 학교 동기들이었습니다. 황망한 얼굴에 그 아이와 남편을 두고 동기들은 저한테 언니 누나 하면서 있는 대로 그 아이에게 욕을 퍼부어주고 그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완전 반대편에 있는 아주 큰 방으로 우르르 들어가더라고요. 얼결에 저도 따라 들어갔죠. 거기에는 아주 거한 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동기들한테 밥 사고 싶다며. 내가 상견례 비용으로 이거 쏜다고 애들한테 와서 어깨 노릇들 좀 해달라고 했어. 다들 얘기 듣고 무기 들고 온다는 건 내가 말리느라 진짜 힘들었던 거 알아? 언니, 저런 여자가 과거에 있었으면 우리한테 술 먹고라도 말아줘. 당장 찾아가서 집 앞에 돌이라도 던져주고 왔을 텐데. 하여간 누님은 사람이 너무 착해요. 어우, 아까 확 그냥 꽃병에 있는 물이라도 부어버리는 건데. 떠들썩한 그 아이들을 보며 저는 와을칵 눈물이 솟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정말 제 평생 가장 크게 많이 웃으며 밥을 먹고 떠들고 즐겼어요. 뒤늦게 딸의 남자친구인 줄 알았던 그 청년도 동석해서 아주 승전보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죠. 알고 보니 딸이 아주 오랜 시간 제 복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를 하며 그 남자에게 딜을 걸었더라고요. 마침 그 남자도 자기 엄마 밀치고 들어와 엄마 노릇하는 그 여자가 아주 꼴보기 싫었던 데다가 자기 아버지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니 이참에 망신 좀 단단히 주자 싶었다네요.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었어서 그 아이는 재산 한 푼 건지지 못하고 알몸으로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정말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더라고요. 그 사건이 있수는 몇 달 뒤 딸과 그 청년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동안 서로 마음이 조금 있었지만 일 때문에 만난 사이라는 생각에 서로 눌러왔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 자리도 그 애가 아닌 마당에 결혼 못 시킬 거 없어서 연애하면서 시간 낭비 말고 그냥 빨리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인생 짧잖아요. 저는 요즘 사업체 돌보면서 인턴 직원으로 들어온 제 동기들이랑 매일 점심 저녁 같이 먹고 놀듯이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습니다. 뒤늦게 피어 오래가는 꽃이 있다더니 제 팔자가 그런 모양이에요. 제 인생 중 요즘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